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내 마음속에 내가 전혀 모르는 또 다른 나가 살고 있다. 뭐 이런 거요. 오늘은 바로 그 미지의 세계를 탐험했던 심리학자 칼 융의 아주 혁명적인 생각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. 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하고 가장 힘든 관계를 겪게 되는 걸까요? 뭐 배우자라든지 부모님,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에서요. 왜 이렇게 끊임없이 부딪히고 마찰이 생기는 건지 그 이유가 뭘까요? 융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고 봤어요. 여기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것 같은데요. 인간은 한 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모르는 존재로 살아간다. 와, 이 말이야말로 어쩌면 우리 내면의 이 분열된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꼬집는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. 자, 여기서 말하는 이 모르는 나, 그러니까 융은 이걸 우리 정신의 나머지 절반이라고 본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수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. 그게 전부 다 바로 이 나머지 절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시작된다고 주장했던 거죠. 그러니까 융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요, 스스로에게조차 완전히 낯선 존재인 셈이에요. 내가 왜 이러는지, 내 진짜 동기가 뭔지,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죠.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? 뭐 보나마나 끝없는 오해와 갈등뿐이겠죠. 이렇게 나 자신을 모르는 건요, 우리 삶 진짜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켜요. 뭐 부부 갈등은 물론이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, 심지어는 국가 간의 갈등까지도 여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. 딱 융이 했던 표현이 생각나네요. 우리는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. 정말 그렇죠? 아니, 그렇다면 이렇게 꽁꽁 숨겨진 내면의 절반에 우리가 다가갈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? 융은 있다고 답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심리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개념, 무의식입니다. 심층 심리학, 영어로는 depth psychology라고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정신의 영역, 즉 무의식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학문이에요. 생각해보세요. 융 이전의 심리학은 대부분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,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에만 집중했거든요. 근데 융은 달랐어요. 그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한 거죠. 자, 그럼 이게 얼마나 다른 건지 한번 볼까요? 기존의 의식 심리학은 우리가 아는 것에만 집중했잖아요. 그런데 심층 심리학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합니다. 이건 마치 우리 정신에 비밀스러운 이중바닥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한 것과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인간 행동의 원인을 단순히 의식적인 생각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숨어있는 무의식적인 동기에서 찾기 시작한 거죠. 와, 이건 정말 심리학의 판도를 바꾼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. 우리 정신의 이 나머지 절반, 이 무의식을 만약에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. 무의식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. 우리가 아무리 애써 외면하려고 해도 무의식은 어떻게든 증상이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말을 건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증상이라는 건요, 정말 우리 삶 곳곳에로 나타나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신경증이 알고 보면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무의식적 문제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우리는 어떻죠?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내 단점을 배우자한테 뒤집어 씌워서 막 비난하기도 하잖아요. 또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자꾸 신경증적인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내면의 어떤 결핍을 감추려고 특정 원칙을 유난히 막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. 융이 들었던 예시 중에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려고 입만 열면 나는 정직하다를 외치던 사람 이야기도 있었죠. 아니, 이렇게 강력한 무의식의 세계를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정말 다행스럽게도 융은 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일종의 지도와 도구를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. 결국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. 우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내 자신의 일부와 도대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? 융은 그 해답을 바로 꿈에서 찾았어요. 왜냐하면 꿈이야말로 무의식의 가장 순수한 산물이라고 봤거든요. 우리의 의식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하고 검열하거나 왜곡하기 전에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. 이건 뭐 거의 무의식으로 연결되는 직통 전화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.
그래서 실제 분석 과정은요, 이렇게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요. 자, 첫째, 내담자가 의식적으로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죠. 둘째, 꿈을 통해서 무의식이 보여주는, 그러니까 의식적인 생각과는 또 다른 보완적인 그림을 얻는 거예요. 셋째, 분석과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어떤 객관적인 패턴을 파악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모아서 나라는 존재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. 어때요? 그냥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심리 분석이 실제로는 굉장히 체계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내면 탐험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우리가 이 머나먼 여정을 떠나는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 뭘까요?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데 이 여정의 목표는 단순히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. 바로 전체성, 영어로는 홀네스라고 하는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. 사실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.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내면의 갈등을 마주해야 하니까 오히려 긴장감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마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쪼개져 있던 나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. 바로 이 그림이 그 목표를 아주 잘 보여주죠. 우리 인격의 중심을요. 저기 저 제한된 자아이고, 그러니까 이게 나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작은 나에서부터 의식과 무의식을 전부 다 아우르는 훨씬 더 크고 포괄적인 자기, 셀프로 옮겨가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인 거죠. 융이 남긴 이 말이 이 여정의 의미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이게 우리를 난 다 알아 라는 오만한 확신이 아니라 더 깊고 겸손한 지혜로 이끌어준다는 건데요. 들어보세요. 불확실하다는 느낌이 확실하다는 환상이나 허세보다 진실에 훨씬 더 가깝다. 정말 그렇죠. 내가 모든 걸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, 거기서부터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는 말이겠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남겨두고 싶습니다. 만약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 나머지 절반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 시작한다면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?